너와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지쳤어. 그만하고 싶어. 부담스러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헤어지셨나요? 헤어질 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대처법이 이미 결과는 나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사랑의 징검다리 TV와 함께 재회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의 징검다리 TV의 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찬 사람의 입장과 차인 사람의 입장이 좀 다르다라는 것과, 그리고 차일 때 상대방이 마지막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너와의 미래가 그려지질 않는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라.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지쳤어. 그만하고 싶어. 부담스러워. 이렇게 하고 헤어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낙담하고 상심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지 아마 믿어지지 않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화도 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못해준 게 있었나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양가 감정을 아마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일단 힘든 건 맞아요. 힘든 건 맞고 헤어져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멘탈이 다 나가 있는 것도 아는데,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닥을 좀 잡고 큰 그림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한 남자한테, 이렇게 말한 여자한테는 내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해서 이 사람이 다시 나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재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런 솔루션을 좀 제가 드려야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렇게 해야 좀 이렇게 하면 확률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지쳤어. 그만하고 싶어. 부담스러워. 이거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 그 사람과 나 앞으로 너한테 더 이상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다. 너랑 나랑 성격이 안 맞는다. 이거는 내가 뭘 해도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이 뭔가를 노력하려고 했을 때 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든지 못마땅해 하든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이 경우에는 사실 내면 속에서 그런 게 있어요. 자기도 나름 하긴 한 거야. 근데 어쨌든 나는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맨날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 악당으로 맨날 비춰졌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다른 사람 만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상대방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상대방의 기준치가 너무 높으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만날 수 있을까? 뭘 해도 혼나고 뭘 해도 못마땅해하는 여자친구. 눈치를 많이 봤다는 뜻이겠죠. 이 경우에도 이거는 편하지가 않아서 헤어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쳤어? 그만하고 싶어? 부담스러워. 이거는 권태왔다는 뜻이에요. 지쳤다. 그만하고 싶다. 부담스러워.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권태가 와서 그런 소리도 하는 거예요. 이게 지친 이유가 뭐겠어요? 너무 빨리 뛴 거예요. 42.19km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 게 연애입니다. 근데 초장부터 오지게 달린 거야. 진짜 한 100m 전력 질주 하듯이 100m 막 10초 때 나오겠어. 이렇게 뛰면은 누구라도 지칩니다. 여러분들 남자친구는 황영조나 이봉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남자친구가 좀 오랜 장거리를 할 거면 천천히 뛰게끔 괜찮다. 페이스 조절을 시켰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하고 싶다라는 얘기, 그만 뛰고 싶다는 얘기죠. 나 너무 힘들다. 그리고 부담스럽다라는 얘기.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계속할까 막막하기만 한 거죠.
이건 어떤 사람이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총 4가지의 경우가 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헤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두 가지의 분류로 좀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질적인 경우. 어릴 때부터 부모님 눈치 보고 혼나고 보수적으로 성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적받는 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잘하니까 아이고 잘한다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상대방한테 나도 모르게 자꾸 서운해하고 화내고 독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칭찬받고 싶고 나도 괜찮은 남자처럼 여자친구처럼 느껴지니까 원래 해주면서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해주면서 느끼는 행복감보다는 해줄수록 욕먹고 해줘도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맨날 지적만 당하니까 지치는 겁니다. 나는 맨날 어떻게 노력하냐고. 나도 이제 만난 지 한 3개월 정도 되면 좀 어느 정도는 열정이 떨어지잖아요. 원래 한 10개월까지는 가는데 요새는 또 한 석 달이면 좀 열정이 식더라고요. 뭐 더 길게 사람 케이스 바이기는 하지만 보통 3개월 정도 되면 남자는 좀 지친다. 근데 조금 적당히 뛰면 한 6개월까지는 뛴다. 그러나 페이스 조절을 잘 시키면 평생 뛸 수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어진 케이스는 이게 또 단기냐 장기냐 이게 또 차이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단기일 때는 이런 사람들은 이게 단기인데 기질적으로 어렸을 때 부모님 눈치 보면서 좀 자존감이 낮으면서 좀 친구를 좀 잘 안 만나면서 일집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눈치를 좀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어떻게든 잘하려고 하고 혼나는 것 같고 그리고 헤어질 때 아무 소리 못하다가 이렇게 헤어진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좀 알아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헤어지는 이유는 내가 필요 없어서 내가 쓸모 없어서 그 사람이 나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서 아직 열정은 되게 있는 상태예요. 이런 케이스들은 열정이 식어서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 떨어져서 헤어진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나한테 화나는 것 같아서 정말로 그 사람들은 그런 쪽의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이 들까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못마땅해 하니까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필요 없는 존재 같으니까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못 뛸 것 같으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좀 지난 다음에 찾아가셔서 얼굴 보셔서 나는 너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 존재고 너는 나한테 최고로 잘했고 노력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해 주셔야 돼요. 네가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고 네가 얼마나 나한테 최선을 다했는지 그 마음 알고 있고 많이 노력한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너 때문에 행복했다.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말투와 내 표정을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셔야 되고요. 말투는 부드럽게 좋은 말투를 좀 쓰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좀 인상 쓰면서 화내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불안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여러분들 보면서 조금 쫄고 막 무섭고 항상 만날 때마다 막 나한테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좀 중기나 좀 장기, 뭐 6개월 이상 만났거나, 1년 이상, 3년 이상 만난 커플들, 이런 커플들은 솔직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초반과 그리고 권태기가 왔을 때, 초반에 잘해주던 모습과 권태기가 왔을 때 그 모습이 굉장히 차이 나서 여러분들이 되게 당황스러울 거고요. 갑자기 헤어진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기질은 안 그런데 저런 얘기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질적으로도 가정환경도 괜찮고 뭐 저렇게 성장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상대방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진짜로 지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빨리 뛰라고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이만큼 노력하라고 여러분들이 높은 기준을 제시하니까 상대가 지쳐 나가 떨어진 경우. 그래서 아까처럼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
뭐 좋은 사람 만나라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헤어지고 잡으면 안 돼요. 이거는 권태기도 같이 동반된 거기 때문에 열정 기간 때는 뭐 언제든지 24시간 잠 안 자고 노력하고 상대방이 서운해하든 뭐하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를 만나주는 거 사귀는 것만으로 꿈 같고 꽃길 걷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도파민 나올 때 열정 나올 때는 진짜 힘들어도 안 힘들고요. 뭐든지 다 궁금하고요. 다 그럴 때야. 그럴 때는 안 지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노력하고 잘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권태도 온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다른 여자 만나고 싶어서 다른 남자 만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권태가 오면 원래 이게 권태기라는 게 좀 사실 애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편해지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초반에는 열정적으로 만났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편해지는 기간, 권태기가 오는 기간, 당연히 뇌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냈기 때문에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온도는 좀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계속 뛰다 보면 지쳐 떨어져서 심장 터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게 페이스 조절을 하기 위해서 권태기가 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옛날처럼 나한테 계속 노력해 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상대가 페이스를 조절할 때 아유 그래 괜찮아. 좀 쉬어. 연락해줘서 고마워. 아유 뭐하러 그랬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좀 이렇게 상대방을 좀 대했으면 아마 헤어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어차피 헤어진 거니까 이런 케이스들은 헤어지고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됐을 때 찾아가시면 안 되고요.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노력해준 부분, 고생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너무 장문도 안 되고 너무 짧게도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적당히 한 카톡으로 한 10줄에서 한 15줄 정도 쓰시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길이로 상대방이 나한테 얼마나 노력했고 멋진 남자였고 멋진 여자였고 나한테 고생해주고 잘해준 부분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행복했었던 것들 이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고맙다고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잡으시면 안 됩니다. 마무리를 할 때 답장은 안 괜찮다. 그동안 행복했다. 고마웠다. 잘 지내.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최소 공백기를 한 달에서 2달 이상은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지친 사람들은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다려야 여러분들이 어차피 헤어지는 순간에 어차피 좀 헤어지고 나면 상대도 여러분들이 그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그냥 헤어지고 그냥 냅둬서 돌아오기만을 바란다?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도 동물인데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근데 진짜 동물들도 실제로 상처를 입으면 호랑이나 곰도 상처 입으면 어디 가요? 동굴로 들어갑니다.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상처를 치료해야 되니까 동굴로 들어가는 행위를 하는데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는 웬만해서 동굴로 좀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동굴로 들어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자꾸 나오라고 돌 던지고 꼬챙이로 쑤셔대고 막 나와라 이러고 있으면 상대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지쳐서 쉬고 있을 때 동굴로 들어갔을 때는 건들지 마세요. 그냥 그 동굴에서 내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스트레스가 나갈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냥 기다리게 돼서 나왔을 때는 좀 오래 기다리게 될 수도 있어요. 오래 기다리다 보면은 그 어둠에 익숙해져서 동굴 밖으로 나오는 게 빛이 부담스러워서 어둠에서 계속 지낼 수도 있어서 완전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서 상대방한테 약을 발라줘야 됩니다. 치료를 좀 해줘야 돼요. 그냥 자연 치유되는 것보다 약 바르면 훨씬 빨리 낫잖아요. 그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상대방이 나한테 얼마나 노력했는지 고마운 사람이었는지 멋진 남자였는지 멋진 여자친구였는지 괜찮은 사람인지 자존감을 올려주는 글을 상대방한테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행위는 뭐라고요? 상대방 빨리 나으라고 마음의 상처가 빨리 나으라고 스트레스 빨리 없어지라고 약 발라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도 상처를 받았지만 나도 모르게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건 아닌가, 깊게 자아성찰을 했으면 좋겠어.
이건 정말로. 뭐 상대방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상처 준 부분들. 근데 그게 상대방이 좀 더 예민해서, 상대방이 좀 더 약해서, 네,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렇게 암을 발라주고 나면 2달 걸리고 또 1달 걸리고, 그리고 다시 만나려고 해도 그 마음의 상처의 흉터가 남으면 그 흉터 때문에 다시 만나려고 할 때, 내가 과연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멘트를 해주고 내가 웃으면서 대하고 내가 좀 달라진 모습을 좀, 그런 달라질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주는 글을 좀 보내놓고 나면 상대방도 얘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좀 웃는 얼굴로 대해줄 것 같고 나를 앞으로도 좋게 봐줄 것 같으니까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고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빨리 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중화시켜서 빨리 스트레스를 나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동굴로 들어가 있을 때, 헤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잡을 게 아니고 상대방의 감정을 풀어주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회복되고요. 흉터도 안 남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동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다시 빛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잡고 싶고 매달리고 싶어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상처 회복될 때까지. 이게 사람에 따라서 1달, 2달, 3달 다 달라요. 이게 딱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몇 개월 기다리시면 됩니다. 몇 개월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게 통계적으로는 보통 3개월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더 빠른 경우도 있고 좀 늦은 경우도 있고 정말로 완전히 환승해서 떠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이 누구 만나면 어떡해요? 김태희다, 차은우나 이런 남자 와가지고 그 사람 만나면 나 같아도 그런 여자 만나고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만나겠다. 그런 경우는 좀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제외를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를 만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잡는다고 해서 안 잡힙니다. 그거 항상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어쨌든 지금 동굴로 들어간 상대방 좀 치료될 때까지 일주일에 약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을 발랐으면 동굴에서 치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셨다가 상대방도 배고프니까 밖에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의 관심에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여러분들께서 상대방한테 웃는 얼굴로 예쁜 말투로 상대방을 포옹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예쁘게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하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과의 소통이 될 때도요, 내가 좋아하는 티를 내면 또 안 돼요. 왜냐면 권태가 와서 헤어지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은 웃는 얼굴 대하고 인정해 주는 건 똑같지만 내가 좋아하는 티는 안 나야 됩니다. 조금 어느 정도 그 상대방의 감정을 좀 파악해서 그 사람이 나를 권태로 헤어진 케이스도 있어요. 권태 때문에 지친 케이스도 있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너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금, 밀당을 좀 해서 쉽게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밀당하다 받아주셔야 되고,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헤어지고 좀 동굴로 들어가서 그런 말 하고서 이제 나와서 얼굴 보고 좀 만나다가 내가 조금 사랑해주면 좀 어느 정도 풀립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경계는 하지만 좀 지내면서, 이 사람 많이 달라졌나? 이런 느낌 받으면 여러분들과 다시 시작하려는 에너지도 생기고 쉰 동안에 다시 열정도 커지고 안 본 동안에 성욕도 좀 올라오기도 하고 오랜만에 보니까 예뻐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헤어진 이 공백기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께서 뭐를 한다? 더 예뻐지시고요, 더 멋져지시고요, 나를 자존감을 올리는 시간을 가지시라고요. 여러분들의 프레임, 가치를 올리는 시간을 가지시라고요. 떨어져 있는 동안에 상대방은 자존감은 올라가지만 불안이 생겨요. 그 불안으로 인해서,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 뇌가 리셋됩니다. 여러분들 좀 안 보고 있으면. 그러면 뇌는 쉬고 나면 다시 또 자극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달 정도 지나서 예뻐진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그렇게 딱 나타나면 상대방도 여러분들 보면서 내가 이렇게 멋진 여자, 멋진 남자를 만나고 있었구나 하면서 좀 후회하는 마음도 생기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각오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노력하면 돼요. 이게 헤어진 동안에 세수도 안 하고 술만 먹고 면도도 안 하고, 이분은 면도도 안 하시고 맨날 이러시니까 이분은 남자친구랑 먹을 것만 잔뜩 먹으니까 살만 디룩디룩 든 거야. 그러니까 좀 살 좀 빼시고 피부 관리 좀 하시고, 이분이 여드름 잔뜩 나셨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들 좀 관리하시고 몸도 만드시고 이 헤어진 기간 동안에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말라고 제가 이런 얘기
쓴소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회는 포기하지 않으면 꼭 잘 될 겁니다. 기적은 노력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실패하는 거고, 이제 방향성을 좀 잡았다면 제가 얘기해 준 대로 상대방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랑받을까 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사랑할까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상대방이 떠난 이유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서운해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용서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예쁜 마음으로 그 상대가 어떻게 뭘 좋아할까, 이런 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꼭 밥 챙겨 드시고, 네, 일찍 주무시고 꼭 관리 좀 하시면서 멋진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의 진검다리TV 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